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알파마요 R1이고요.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그 VLA 모델이죠. 자율주행을 위한 VLA 모델. 이게 뭐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말하는 자기들의 큰 혁신 세 가지는 이 체인 오브 코제이션 데이터셋을 만든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고 보면 그 오토라벨링이랑 휴먼 라벨링을 한 번에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 이전에는 좀 별로였는데 그거를 개선해서 좀 더 이 씬에 맞게 데이터를 수정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듈러 VLA 아키텍처를 만들었다가 이야기였는데 그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엔비디아 기존 모델 가지고 그 뭐 이런저런 것들 인풋 추가하고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 디코더를 추가를 해서 좀 더 실시간으로 좀 사용 가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스를 만들어내는 거, 트라젝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가지고 이 성능을 극대화를 했다. 그래서 뭐 파인 튜닝도 하고 뭐 뭐 SFT 가지고 튜닝도 하고 마지막에 RL 가지고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논문이 얘기하는 세 가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플랜이 나온 거를 수행을 하는 거죠. 리즈닝하고 플랜을 한다. 얘네가 오피셜하게 제공하는 영상이 이거랑 여기 아래에 뭐가 있는데 얘는 뭐 사람이 실제로 운전했는지 그 모델이 운전을 시켰는지를 모르는 영상이라서 제외를 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도도 조금 있다가 뒤에서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도 꽤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면 뭐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 를 먼저 간단히 보면 이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그 VLM 모델을 백본으로 해가지고 비전 인코더를 넣고 그다음에 텍스트 인코더 넣고 여기에 이거 히스토리까지 넣어가지고 다 인코딩한 다음에 그걸 인풋으로 넣으면 나오는 출력들을 이제 다 모아서 트라젝토리로 만든다라는 게 큰 컨셉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를 라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라벨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해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VLM이 트레이닝을 처음에 코스모스 리즌 가지고 일반적인 데이터 만들 때 VLM 트레이닝 했다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서 기존의 드라이빙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낸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SFT 가지고 리즈닝 캐퍼빌리티를 올린다. 그래서 리즈닝 트리스를 넣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강화학습 가지고 이 RL을 부스팅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RL 포스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리워드 펑션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그 검증 가능한 리워드 해서 이제 피지컬 세이프티 이 논문이 다른 VLA 모델들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거를 신경 쓰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 롱테일 이벤트라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엣지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실제 주행 상황에서는 보기 힘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얼만큼 얘가 대응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진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피지컬 세이프티랑 트래픽 루일스를 좀 더 넣는 것 같고요. 그다음 티처 모델이라고 해서 퀸 2.5 기반으로 그 티처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주도록 만든 걸 가지고 리워드를 설계를 해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이 41장이고 컨텐츠만 30장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또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 노트북 LM 가지고 만들어 왔고, 이거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마우스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그 여기 말한 것처럼 롱테일 시나리오에 좀 더 행동을 잘 만들게 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인과관계에 기반한 추론을 궤적 계획에 통합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인 오브 థ 같은 그런 계속 추론을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을 트라젝토리 플래닝에 통합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엔드 투 엔드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롱테일 문제예요. 이 롱테일 문제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부족하고 높은 수준의 인과적 이해가 요구되는 안전에 민감한 롱테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갑자기 된다거나 뭐 여기도 뭐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엣지 케이스 같은 거가 발생이 될 때가 이제 롱테일 문제인데, 이게 그냥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모델들, 특히 예전에는 그나마 뉴럴 네트워크나 뭐 그런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모델들 기반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다 뭐 LLM이나 VLM 같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학습이 된 모델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얘네가 추론할 때 결국 어떤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뽑아내고 그거는 결국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롱테일 문제는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고 이거를 취득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분포상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얘가 나중에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선택을 할 때 선택이 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얘가 너무 적은 확률이니까 얘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롱테일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하는가가 꽤나 중요한 문제이긴 한 거죠.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상황보다 롱테일 시나리오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최근에 저도 뭐 좀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없이 기존 VLA 모델들은 뭐 신 바이 신으로, 그러니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다다다닥 한 프레임 예측하고 한 프레임 예측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가 좀 결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호한 행동 모사, 뭐 안전거리를 경찰차랑 유지해라. 너무 모호하잖아요. 너무 일반적이고. 그리고 뭐 턴 레프트가 뭐 might be later 포인트.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게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상적인 추론. 그러니까 앞에 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커맨드가 아마 뭐 레이터 포인트의 왼쪽으로 가게 줄 거야. 그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나 뭐 인과적으로 혼동, 뭐 웻 로드 컨디션, 뭐 스테디 컨트롤드 스피드 이런 식으로 얘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인과적으로 혼동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있던 그 VLL 학습을 위한 추론 데이터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알파마이라는 친구가 이 더 나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품질 추론을 학습을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아키텍처, 코스모스 리전이랑 VLM이랑 디퓨전 기반 트라젝토리 디코더를 결합한 모듈식 구조를 이용해서 실시간을 좀 더 실시간성을 확보를 하고 이 더 나은 훈련, 이 세이프 SFT랑 RL을 결합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단계로 이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추론 능력이랑 행동의 일관성을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이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모호하고 피상성이고 인과적 혼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추론을 스트럭처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디시전을 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명확하게 정의된 주행 결정만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주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코절 팩터만 관찰을 해가지고 과거 지점에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이코노미가 뭐냐면, 너무 앞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 경찰차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줄이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어쨌든 이 VLA 모델이 제공해줘야 되는 거는 특정 디시전이잖아요. 그럼 이 디시전을 위한 정보들만 남기겠다라는 게 이 컨셉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뭐 좌측으로 피하고 감속한다. 아니면 시야 제한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라. 이런 것처럼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이브리드 라벨링 해서 클립 선별하고 키프레이밍 체크한 다음에 뭐 핵심 요소 체크하고 미래 영상 참고해서 실제 주행 결정 라벨링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자연어 추론 문장으로 하는데, 이 토탈 랭스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사람이 하고 나머지를 좀 좋은 모델 가지고 오토라벨링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QA 프로세스를 좀 빡세게 돌린다라는 식으로 하이브리드하게 데이터를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도 허깅 페이스에 다 업로드를 해놔서 그거를 뭐 활용을 하려면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VLA 아키텍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멀티카메라 이미지랑 이고 히스토리를 아주 효율적인 인코더에 집어넣어서 토큰화 시키고 이거를 VLM 백본에 넣은 다음에 그 체인 오브 থ 리즈닝 해서 트라젝토리 디코더를 통해서 빠르게 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그 경로를 뽑아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피션트 비주얼 엔코더가 뭐냐면, 기존에는 싱글 이미지를 엔코딩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면 이 자율주행, 특히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을 하는 차량에서는 보통 이 서라운드로 카메라 8개 정도 달아놓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그 8개 이미지를 동시에 어떻게 인코딩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거를 뭐 특정 뭐죠? 트라이플레인 상에 얘네 앵글이랑 사이즈는 다 고정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바뀌는 부분들만 잘 컬렉팅을 해서 그 부분만, 그 바뀌는 정보들이었나? 뭐 그것만 인코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메라가 싱글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이 리니어하게 그 토큰이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알파마이어에 넣고 트라젝토리 디코더에서 피저블 트라젝토리를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방식, 트레이닝 방식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그 이미 뭐 일반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친구를 바탕으로 이 인젝트 액션 모달리티, 즉 이 VLM의 행동을 좀 예측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COC 가지고 추론 능력 발현시킨 다음에 레인포스먼트 러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워드 펑션들을 이용해서 뭐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FT 뭐 이것도 좀 하나의 토픽으로 잘 잡아놨는데, 제가 이쪽 부분에는 그렇게 큰 인사이트가 없어가지고 SFT만으로는 뭐 이런 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RL 기반으로 후처리를 해서 보상해가지고 좀 더 파인 튜닝을 한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는 뭐 잘 된다라고 뭐 누구나 그렇듯 이야기를 하고, 이 챌린징 시나리오에서 12% 정도 향상됐고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한 4.58%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알파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거 안정성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후처리의 효과도 아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차 테스트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영상은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마 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실제 상황에서는
아까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연산이. 그 99mm 레이턴시가 나오는데, 다만, 이건 이제 RTX 6000 프로 블랙웰 플랫폼에서 99mm 엔드-투-엔드 레이턴시여가지고, 실제 뭐 양산이 되는 차량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하는 연구용 차량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레이턴시가 발생할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최소 조건은 24기가 VRAM 가진 모델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뭐 좋은 성능을 만든다라고 이 VLM 백폰 파라미터랑 데이터 스케일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그 궤적 오차가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어쨌든 얘네는 이 VLA 중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듈식 VLA 아키텍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VLM 모델을 두고 앞에 효율적인 인코더 넣어서 비전 인풋이랑 그 뭐죠? 뭐 이거 히스토리랑 그런 것들을 쭉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디퓨전 디코더를 이용해서 트라젝토리 플래닝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컨트리뷰션이고 그래서 좋다. 그리고 젠슨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많이 많이 이용해서 각자 앞뒤 레이어에 파인 튜닝 레이어 넣어가지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사용을 해라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허깅 페이스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알파마이오 R1 10빌리언 모델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 뭐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그냥 하드웨어 컴패터빌리티만 좀 봤어요. 그래서 10빌리언 하려면 24VRM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맞춰줘라. 그래서 이 아래에 뭐 아예 머신들까지 정의를 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러네요. 테스트 하드웨어는 한 집 GPU 하나가 24 이상. 그래서 뭐 이런 모델들을 하면 좋겠고, 자기는 H백에서 테스트를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관련된 허깅 페이스 링크는 저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관련해서도 여기에 피지컬 AI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엔비디아가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아까 보였던 COC인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여기 이거 경고등 켜놓고 지금 몇 개 좀 지우고 있으니까 해결되면 말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혹시 연구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질문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Q&A를 한번 보면 오늘 사람도 엄청 많이 오신 것 같고, 네, 그러게요. 다들 네. 이렇게 많이 오신 엄청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역시 선비님의 리더십에 이끌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쨌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TX 6000 프로에서 테스트를 한 게 99ms니까 뭐 그거랑 비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4090이나 5090 같은 플랫폼에서는 좀 많이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웨이모는 아마 형기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요즘은 확실히 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마지막을 잘 잡아주는 거 그 어떻게 보면 가드레일이겠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트라젝토리 디코더가 다수의 트라젝토리를 생성하나요? 이거는 논문을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 드렸었던 건데, 아까 네. 노트북 엘렘에 그려져 있던 그림을 보니까, 이제 VLM 인코더 있고, 그 다음에 액션 디코더 있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뭔가
차의 트라젝토리가 이렇게 나 있는 거가 보여서, 맞아요. 네. 우리 이거를 제가 뭐 왜 가 여쭤봤냐면은, 만들어준 거니까 아마 아,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은데 어쨌든 이건 논문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논문을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좀 열심히 읽었는데 그 트라젝토리 특히 COC 데이터 만드는 쪽은 열심히 읽었는데 그 뒤는 좀 안 읽어가지고 그 뭐, 스키밍 41장이라고 하니까, 네 스키밍을 해가지고 음, 어쨌든 카메라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를 사용하는지는 죄송하지만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쪽 분야는 또 잘 몰라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냥 앞뒤하고 검증하고 그런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 디테일하게 그런 뭐 익스트린직이랑 인트린직 파라미터가 어떤 개념인지 알지만 그게 저기에 잘 사용되는지는 일단 제가 스키밍 했을 땐 키워드 체킹으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한번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로우 그런 매칭 것도, 기반으로 네. 논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으로 궤적 추정한 건 대세가 되긴 했네요.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큰 가르침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플로우 매칭 단어만 계속 봤었는데, 뭔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보이는데, 그걸 언제 공부하지 이러고 있어갖고. 그러면 한번 그냥 빠르게 볼까요? 익스트레이직 파람 쪽은 저는 왠지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풋에 멀티 카메라 이미지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BB로 바꿔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갖고, 아, 근데 또 그러진 않으려나? 여기가 그 데이터셋 만드는 부분이 데이터셋 만드는 부분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인코딩 부분이겠다. 비전 인코딩. 그래서 이 멀티 카메라 비주얼 부분이거든요. 오픈하되죠. 네, 여기 3.2.1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제가 읽었을 때는 그 뭐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파라미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거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보면 트라이플레인 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 그래서 토큰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정도의 컨셉만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요. 뭐 일단은 360도의 뷰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위에 조금 보이기는 했네요. 네네네. 너무 쓱 지나가긴 했는데. 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V 그 오토노머스 비히클이 보통 6개에서 10개 카메라 쓰니까 패치 베이스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 뭐 리얼타임으로 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럼 그거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멀티 카메라 토크나이제이션을 할 거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쪽에 뭔가 그런 게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트라이플레인이 그건가요? 그 TPB 포머 같은 데 썼던 그 요렇게 뭐였죠? 이거였나? 무슨 기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무슨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몰라가지고. 이게 너무 빠르게 많은 음. 내용들이 압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공부할 게 참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Q&A에 아무래도 비전 쪽은 코스모스 때 내용을 가져와서 활용한 거다 보니 생략을 좀 시킨 듯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다음은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신기하게도 저는 트위터에서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재밌어 보인다 하고 갖고 왔는데 선비님하고 굉장히 주제가 유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리즈닝이 들어가 있는 VLA 시리즈가 아마 이제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모바일 VLA R1이라고 있는데 방금 전에 선비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알파마요 R1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제 R1이라는 단어가 딥시크 R1에서 따가지고 왔죠.
엔비디아는 아마 딥시크에서 그냥 네이밍만 따가지고 온 거겠지만, 모바일 VLA R1은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딥시크를 굉장히 굉장히 자주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VLA 쪽에서의 딥시크 R1의 포지션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모양도 좀 보이고, 어, 네, 이거는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동차는 아니고 로봇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한다는 건데, 내비게이션은 이제 리즈닝을 섞어가지고 한다라는 게 일단은 주 내용이고, 아키텍처부터 조금 가볍게 보고 그럴게요. 이 논문도 두 개로 좀 크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논문에서 주로 얘기하는 일단 아키텍처를 보면은, 어, 네, 모바일 VLA R1이라는 걸 할 건데, 애초에 인풋에서, 라이다를 통해서 받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이미지로 받는 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뎁스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세 개를 이제 저희가 퓨전을 해가지고 프로젝션을 해서 토큰으로 다 바꾸고, 그다음에 텍스트로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받았을 때, 이제 모바일 VLA R1 요건 이제 로라 어댑터로서 이제 활용이 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 기본적인 어, 포맷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어, 파인 튜닝을 시켜놓은 다음에 뒤쪽에다가 로라 어댑터까지 붙여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까지 해서 끝에 이제 액션 디코더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로봇이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내비게이션을 하는 수준이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공간을 내비게이션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 이따가 영상을 같이 볼 건데, 뭐랄까, 어떤 대학교 캠퍼스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전달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줍니다. 이게 뭐 지도를 보고 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쭉 가면서 어쨌든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영상만 봐도 딱 봐도 5분 이상은 걸어간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비게이션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끝까지 갔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내비게이션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곳을 가라 도 아니고, 방 안에서 돌아다녀라 도 아니고, 상당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이라키컬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VLA에서 지금 액션 모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액션이 보통 이제 가져가는 게 그 이제 모터를 얼마나 돌릴 것인가, 그래서 발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에 대한 로컬한 액션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로컬 맵 안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안 부딪히고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그 롱 호라이즌에서 이렇게 캠퍼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갈 때까지 내가 잘 그거를 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라키컬 VLA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모션을 도출해내는데 COT를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모바일 VLA, COT, 이게 이제 모델의 이름이 되고, 에피소드가 이제 롱 호라이즌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모바일 VLA COT의 네브가 이제 롱 호라이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하이 레벨 내비게이션을 담당을 하는 거고, 모바일 VLA COT 스텝이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하는 그런 이제 어, 네, 그 로우 레벨 액션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뷰 레시오티 에피소드가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네, 트라젝토리 레벨 아웃컴과 하이 레벨 스트래티지를 잘 엮어주는 그거를 이제 둘 다 잘할 수 있는가를 보는 세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어, 상당히 신기합니다. 뭐 자기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를 모아온 것도 있고, 인스트럭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프롬프트 정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했냐라고 했더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GPU가 많고 GPU 만드는 회사니까, 네, 빅테크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옴니버스도 쓰고, 데이터도 직접 취득해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긴 이제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얻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리고 오픈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GPU가 없으니까, 이제, 네, 제미나이를 써가지고, 그걸로, 네, COT 데이터셋, 죄송합니다. 스텝 데이터셋, 에피소드 데이터셋, 내비 데이터셋을 셋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포스트 트레이닝을 할 때, 그 액션 쪽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었을 때 이런 GRP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도 만들었고, 리워드 펑션도 무브먼트랑 액션이랑 소모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코스트 펑션 만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실제로 플랫폼에다가 얹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니멀한 셋업을 쓴 것 같아요. 유니트리의 고투에다가 라이다를 쓰는데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딸려있는 L2 라이다를 썼고, 카메라는 이제 정면에다가 그 뭐죠, 이거 리얼 센서 그냥 하나 달아주고, 등에다가 뭐였지? 오린 나노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린 나노를 단 거,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바일 VLA를 돌려가지고 안에서 액션 디코더랑 리즈닝까지 해서 이거를 이제 움직여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으니까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와 이건 좀 대박인걸 싶었어요. 소리가 들릴지 One 모르겠네요. offers robust goods and 예. logistics delivery services. Hi, I can deliver things for you. Do you need any help? Sure, please drop it off at the south gate of the campus. Okay, got it. I'm about to head it. 지금 이분의 가방을 여기다 얹고 나서 이제 캠퍼스의 남쪽까지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분 목소리는 직접 녹음을 한 건데 이분 목소리는 그 AI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좀 웃긴 장면들이 나와서 그것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노래, 귀여운 거 썼고, There's an intersection ahead. I need to cross the road. 길을 건너야 I need 되니까, to use the crosswalk. 신호등이랑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 아무 데서나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요. After the intersection, just keep going straight. That uncle scared me. 로봇을 갖고 가면은 갑자기 이상한 일반인이 나와가지고 막 길 막고 이러는데, I wasn't scared at all, though. 이 내레이션이 진짜 강아지인 것처럼 강아지의 일상 브이로그 같이 Need to cross this intersection 따라주는 게 좀 first. 귀엽습니다. Then cross the road. 이게 again. 너무 I 웃겼는데, can handle complex. 자, 지금 컴플렉스 로드 컨디션도 지금 할 수 있다. 그 복잡한 지금 비보 좌회전 있는데도 잘 건널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road conditions too. 예,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인데 건너요. 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진짜 빵 터져가지고. 빨간불인데 건너면서, 컴플렉스한 로드 컨디션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 안에 들어가는 모델 안에서는 신호등 구분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또 올인 나노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좀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 There's a road ahead. There is no crosswalk. 여기도 무단횡단 I 할 need to cross 뻔하다가 at the crosswalk.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신호등까지 찾아가서 걷죠. The navigation says I need to go over the pedestrian bridge. Climbing stairs is my favorite thing. 유니트리 고투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뭐랄까 계단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로봇 강아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는 많이 봤는데. 상당히 오래 걸었죠. 지금 딱 봐도 5분 이상은 걸은 것 같고. I need to go down the stairs ahead. I can't rush. 지금 계단 내려가는 Slow 거가 down. I need to 어렵다 watch my 보니까 step before going down.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도 This 얘기하고, bus stop sign is blocking my way. I'll go another way. 그럼 좀 웃긴 것도 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This 봤을 bus 때 stop sign is blocking my way.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길 막고 있다 해서 일로 지금 길 트는 것도 있고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그마한 모델이다 보니까. We're almost there. Come on, I've got this.
it's very dangerous to walk in the middle of the road. Remember to walk along the side of the road. We're finally here. My task is done as well. Thank you. The dog helped me bring the package over. 네, 그래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데모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 거리 동안에 한 번에 태스크로 간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간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네,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좋은 그런 데모를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 뷰 같은 것도 좀 공유를 여기다 좀 해놨어요. L2 라이다로 보면서 유니티 패키지로 하면 복셀화 시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 안에서 이렇게 뭐 뎁스 이미지 얻는 것들, 그래서 빈 곳들 채워주는 뭐 포인트 포머랑 이런 거 썼다는 것도 이제 나오고,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시킬 때, 예, 이런 것도 이제 갖고 학습을 했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뭐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베이스 모델이 뭔가 해서 찾아봤었더니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을 때 나빌라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 나빌라가 어디였지? 어디 교수님이었지? 셜롱왕 교수님 랩실에서 나왔었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도 내비게이션 하면서 걸어 다닐 때 쓰는 이제 VLA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로러 어댑터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리즈닝 캐퍼빌리티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로러 어댑터 같은 거는 그냥 라마3에 그냥 풀 어텐션 레이어 이런 거 하나 넣어놓은 것 같고, 근데 뭐 인코더랑 이런 거 정보는 여기 논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논문을 잠깐 보면은 이게 로봇 쪽이니까 자율주행차랑 조금 다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자기들은 제슨 올인 나노에서 하고 있기를 한데 혹시나 이제 그게 조금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로스로 써가지고 그냥 멀리 있는 서버에다가 연결을 해서 H20 같은 거 연결해갖고 하면 충분히 다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가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쓸 수 있는 좀 다른 테크닉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면은, 네, 나빌라는 원래 RGB only perception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거기서 이제 뭐, 네, 이제 추가 인코더를 뎁스랑 포인트 클라우드 모달리티를 받기 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논문을 쭉 내려왔는데, 네트워크 아키텍처 쪽에서 본인들 나빌라 썼다고 하고요. 나빌라는 원래 RGB only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뎁스랑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기 위해서 추가로 그 인코더를 추가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서 뎁스 애니팅 V2에 뎁스 인코더를 가지고 왔고, 포인트 트랜스포머 3에서 쓰이는 이 3D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 인코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를 퓨전을 할 때는 라마3의 8빌리언 모델의 랭귀지 백본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요 파트인 것 같고요. 여기, 이거 라마3 해서 섞어서 1로 들어온 거. 여기가 이제 나빌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이랑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어 보이는 거.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네, 고투로 해서 그냥 리모트 H20 서버에다가 보내서 그걸로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음,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볼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모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멋있어 보이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학습할 때 이제 뭐 SFT나 아니면 GRPO 이런 거 썼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지금 이런 그 트렌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도 보면은 액션 디코더가 하나의 액션만 만들어주고,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알파마유 같은 것도 액션이 하나만 나오거든요. 근데 액션을 여러 가능성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걔를 여러 개를 트래킹을 해서 이제 멀티플 하이퍼시스 트래킹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액션 값들이 있었을 때 그중에 베스트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LLM 쪽에서도 요즘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썼을 때 믹스처 오브 패러렐 엑스퍼트라고 해서, 예전에는 앞에 라우터가 있고
이렇게 큰 모델이 있으면은 이거를 엑스퍼트를 여러 개를 쪼개놔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엑스퍼트를 찾아가서 얘만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고 이렇게 끝난 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GPU의 100%가 아니라 10%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GPU에서 다 돌 수 있을 만큼의 엑스퍼트를 다 키워서 여러 답변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해서 최종을 하나를 뽑아내는 그런 믹스 패러렐 엑스퍼트라고 모프라는 아키텍처가 좀 떠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항상 LLM에서 먼저 된 게 VLM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VLA로 넘어오는 트렌드를 보면은 모바일 아니 그 VLA 쪽에서도 이제 지금은 액션 디코딩이 하나의 아웃컴만 나오는데 여러 개가 나와서 그중에 베스트를 뽑아낸다던가, 아니면 로봇 쪽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 뷰가 들어올 때마다 더 좋은 트래젝토리를 선택하게 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이프티 피처가 좀 더 올라가서 자율주행 차 쪽에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방금 그거는 제 그냥 뇌피셜이고. 그래서 지금 뭐 대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연구 단계로 하는 이렇게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한 웨이모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그 저희 톡방에다가도 공유를 했는데, 웨이모는 옛날에 그런 거를 했었죠. 이제 라이다로 HTML을 딴 다음에 거기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면서 퍼셉션하고 그 뭐야 그 플래닝과 컨트롤러가 딱딱딱 떼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한 3년, 4년 전부터 VLA 쪽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VLA에 대한 아키텍처를 확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플로이가 됐다 안 됐다는 아직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웨이모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받아서 센서 퓨전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센서 임베딩을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네트워크 센서 퓨전 인코더가 있고, 텍스트 프롬프트랑 센서 데이터랑 이제 ADB 히스토리를 받아가지고 드라이빙 VLM, 그래서 VLM 임베딩을 만드는 거가 이제 이쪽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 디코더라고 해서 얘 센서 데이터랑 VLM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네, 드라이빙 액션하고 에이전트 프리딕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드라이빙을 하게 되는 게 네, 여기 이 웨이모의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센서 인코더, 그러니까 모바일 VLA에서 보여줬었던 그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프로젝션 레이어가 센서 퓨전이랑 동일한 것 같고, VLM 쪽은 이제 뭐 나빌라 레이어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COT 같은 거 하는 과정이 일로 있는 것 같고, 디코더가 이제 액션을 만드는 쪽인데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뭔가 다른 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VLA의 시스템을 가져가는데 웨이모처럼 이제 구글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을 등에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면은 어, 모델의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차에서 돌아가려면은. 그래서 그거를 성능을 어떻게 하냐면 티처 스튜던트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드라이버 티처, 굉장히 큰 시뮬레이터 티처, 굉장히 큰 크리틱 티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얘네를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차에다가 얹을 수 있는 온보드 드라이버, 차에서 얹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 차에다 얹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VLM을 시뮬레이터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센서 퓨전 네트워크를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드 그 액션 디코더를 크리틱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리틱 티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어 RL 쪽을 하는데, RL 쪽을 할 때 이제 잘 운전을 했다, 잘 운전을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그 가장 최신의 제미나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스택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그 센서 퓨전 레이어 그리고 VLM 그리고 뭐 액션 디코더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글은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서 퓨전 쪽에서는 센서가 잘못된 걸 받지 않는지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세이프티 밸리데이션이 인퍼런스에서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VLM 쪽은 이제 굉장히 efficient 하면서 physically correct하고 realistic, 네, closed loop 시뮬레이션이 여기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VLM이라는 거가 이제 어, 물리적인 현상까지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월드 디코더 이쪽이 이제 크리틱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확실하게 네,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그 학습 중간에 학습을 할 때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좋은 이제 액션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상도 있습니다. 뭐 웨이모의 영상이야 뭐 자주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뭐 뭐를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 넘어지면은 그거 보고 멈춰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근데 웨이모는 옛날에 트레디셔널 스택에서도 워낙에 잘했어가지고 지금 이걸 본다고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가 딱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비보 좌회전을 할까 하다가 갑자기 직진을 하겠다로 바꾼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동시에 트래킹을 하면서 거기에 맞춘 액션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뽑아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면서 신호등이 이렇게 됐을 때 그제서야 이렇게 슉 가고 거기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까지 보면서 가는 것가 보이고요. 사고 현장 같은 곳에서도 쓱 돌아서 가는 것도 보이고요. 뭐 웨이모야 원래 워낙에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웨이모 플라이윌.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부터 디플로이먼트까지 어떻게 사이클을 계속 돌릴 것인가에 대한 거가 있는데 이제 뭐 네, 뭐 디스커버, 런, 시뮬레이트, 베리파이, 디플로이, 드라이브 해서 드라이브에서 얻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또 얻어서 시뮬레이터에다가 넣고 드라이버 크리틱, 시뮬레이터 드라이브 크리틱 이게 이제 RL로서 계속 돌아가지고 더 좋은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계속 뺑뺑이 돌 수 있는 그런 어,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으로 SJ님께서 2D야 다이노나 시글립을 기반으로 콘캣 프로젝션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 3D는 희한하게 딱 이거다 하는 건 없더군요. 상대적으로 RGBD를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는 건 아쉽게요. 저도 뭔가 느낌으로 계속 봤을 때 옛날에 뭐 포인트 트랜스포머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와 그러면 이것도 토큰 그 포인트 클라우드도 트랜스포머 그 토큰화 다 되고 이제 토큰은 다 이어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4D는 진짜 다이노도 나왔고 시그립도 나왔고 그런데 3D는 뭔가 생기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라이다가 스파스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의 데이터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있고 도메인에 따라서 아직은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누군가는 계속 3D 레프렌테이션, 그러니까 3D 파운데이션 레프렌테이션을 만들고는 있을 텐데 뭐가 나오려나? 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긴 해요. 그걸 하려다가 포기해서 나온 게 VLM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소지랑 커먼 센스 랭귀지로 풀어야겠다라고 그냥 꺾어버린 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여기 오른쪽 밑에 점점점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고 Q&A 누르고 에스커 퀘스천 누르신 다음에 질문 하시면 질문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적은 거에 따봉 눌러주세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미덕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저희가 다음 주는 쉴 예정입니다. 17일 미팅 쉬고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쉬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은 31일이라서 네, 3주 방학을 가지고 내년에 이제 뵈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발표하시는 멤버분들 돌아오시면 3주치니까 이제 발표 못 하실 그 건덕지 없습니다. 다들 돌아오셔서 발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네, 선배님 발표해 주시느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 네, 오늘 미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